네, 오늘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관련돼서 영상을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들 지금 좀 깜짝 놀라셨죠? 왜냐하면 제가 지금 피부과 시술을 받은 상태라서 원래는 영상을 찍으면 얼굴을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에 제 표정을 안 보여드리는 건 예의는 아닌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안구 테러는 심히 걱정되지만, 오늘은 그래도 투자자로서 저의 감상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건 어떻게 얼굴 없이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영상을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몇 시간 전에 워렌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가 방금 끝났어요. 4시간 동안의 이야기 대장정을 30분 내로 제가 한번 압축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30분 조금 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이 주주총회 행사장에 들어오는 것부터 개인적으로는 살짝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사장에 오실 때는 제 기억에는 지팡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버핏이 확실히 노쇠한 모습들이 많이 느껴졌고, 저도 이제 버크셔 주주총회를 라이브로 본 것만 해도 2020년부터 총 한 6번 정도 봤는데, 최근에 본 모습 중에 가장 힘이 없어 보인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너무 당연한 게, 워렌 버핏도 벌써 만으로 거의 95살인가 뭐 그 정도 되셨으니까 힘든 게 뭐 너무 당연하긴 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버크셔 해서웨이의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14% 감소했고 뭐 등등 있었는데, 자, 결론은 뭐냐?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사주 매입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현금이 또 4%나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없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 워렌 버핏이 늘 말하듯이, 워렌 버핏은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항상 회사가 실제 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을 때 자사주를 매입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돌려주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사주 매입을 안 했다라는 거는 이번 분기에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는 자기가 보기에 적정 가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싸 보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금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현금이 어느덧 현금만 한화로 458조 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이 현금을 쌓아놓은 속도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도 큰 회사가 됐지만 시가총액 비율로 봐서도 거의 역대급으로 현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이 이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버핏이 시장에서 뭔가 좋은 기회를 못 찾았거나 아니면 뭔가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겠죠. 참고로 1분기에 버크셔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그리고 기타 지정학적 위험이 BNSF 철도나 브룩스러닝, 가이코 보험을 비롯한 버크셔 해서웨이 자회사들이거든요. 이런 회사들에게 불확실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영향에 대해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주주총회는 이번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1인자라고 할 수 있는 워렌 버핏, 그리고 이제는 그 자리에 없는 2인자 찰리 먼거는 돌아가셨으니까 찰리 먼거는 안 계시고,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의 자리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렉 에이블이랑 아지트 자인이라고 또 3인자라고 할 수 있는 분까지 이렇게 나와서 같이 주주총회와 이제 Q&A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당연히 관세에 대한 거였는데, 이 관세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역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버핏은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와의 무역을 모색해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역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무역이 전 세계에 좋다는 매우 타당한 주장을 할 수 있고, 무역이 전쟁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돌려 트럼프의 정책을 까는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번영할수록 그것이 우리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우리의 희생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희생 때문에 세상이 더 번영한다라는, 트럼프가 사실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정면으로 비판을 했죠. 그리고 세상이 더 번영하고 안전할수록 미국도 더 번영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참고로 재밌는 점은, 제가 끝까지 뭐 완전히 모든 걸 다 들어본 건 아닌데, 트럼프라는 얘기를
버핏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테이버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트럼프 얘기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하는 정책들을 전부 다 비판하는 스탠스는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 쿡에 대한 엄청난 평가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외에는 애플을 만들 수 없었지만 팀 쿡 외에는 애플을 지금처럼 발전시킬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팀 쿡을 칭찬을 했고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물론 애플을 많이 팔긴 했지만 여전히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보유 비중 1위 종목은 애플입니다. 28% 가지고 있고요. 2위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제 뭐 카드 회사죠. 그리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제 은행, 코카콜라, 뭐 쉐브론, 옥시덴탈, 얘네들은 이제 에너지 하는 회사들이고 이런 회사들을 버핏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투자와 관련해서 일본의 5개 상사에 투자한 것으로 버핏이 유명하죠. 앞으로 50년 동안 우리는 그것들을 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이 일본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찰리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찰리 먼거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성전환을 하게 하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또 개그, 그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보면 정말 버핏이 유머를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모습들, 유머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버핏의 유머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자, 버크셔가 쌓아놓은 현금에 대한 질문들도 있었는데 버핏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투자 사업의 문제점은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기록은 놀랍지만 매일매일 상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수백일, 수천일, 뭐 16,000일 동안 거래를 해왔는데 매일 4번의 좋은 기회가 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우리가 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현금이 많은데 왜 그렇냐면 결국에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버크셔에게 좋은 기회가 없었다라는 대답을 했고요. 자, 그리고 또 재무제표 그리고 대차대조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는 게 좋냐, 대차대조표를 보는 게 좋냐, 뭐 이런 뭐 이거 사실 뭐 논쟁이라기보다 취향의 차이인 것 같은데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대차대조표를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저는 흥미로웠고요. 어떤 회사를 보게 되면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더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해요. 참고로 대차대조표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나오고 그 자산들의 종류, 그리고 그 자산들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기 자본이 동원이 됐는지 아니면 남들로부터 돈을 빌렸는지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게 대차대조표입니다. 근데 버핏이 이제 대차대조표를 어떤 기업들을 보면 10년치 정도를 보통 본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10년치의 대차대조표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차대조표에서는 숫자로 장난치기가 더 어렵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차대조표를 과소평가하지만 거기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투자 꿀팁도 알려주셨고요. 버크셔 모델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그들은 완전히 따라하려 하지 않습니다. CEO가 평생 회사에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묶어두는 부분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죠.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 대부분의 재산, 거의 99%의 재산을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 부문을 맡은 아지트 자인이 AI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했는데, AI는 보험과 위험 평가에 있어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보험 분야의 AI에 대해서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기회에 대해 큰 노력을 기울이거나 많은 돈을 쓰지 않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AI와 관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다음 유행하는 것을 쫓느라 엄청난 돈을 쓰게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AI가 가진 포텐셜에 대해서 전 너무나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고, 보험 같은 거는 AI가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그런 분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거에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은 거는 약간은 버크셔 입장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버크셔에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기술주와 관련된 투자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경영진의 엔지니어 백그라운드인 사람이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버핏은 아지트 자인에 대한 정말 엄청난 신뢰를 보여줬어요. 앞으로 10년간 나올 모든 AI 발전을
아지트자인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보험 쪽을 총괄하는 이제 3인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분을 AI 발전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농담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0년 동안 AI 발전은 엄청날 것 같고 아지트자인과는 바꿀 것 같습니다. 누구랑도 저는 다 바꿀 것 같아요. 너무 내가 사람을 팔아먹나? 어쨌든 그 정도로 AI에 대해서 버핏이 여전히 좀 가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느꼈고요. 항상 버핏은 미국을 좀 사랑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항상 비판할 만한 모든 종류의 것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닥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꽤 행운입니다. 자, 그리고 어린 소녀가 나와서 버핏이 경력 초기에 얻었던 중요한 교훈과 어린 투자자를 위한 조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버핏은 누구와 일하는지를 매우 조심히 해야 된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왜냐면 당신 주변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정말 강조를 했고요. 저도 이거는 정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투자 고수를 두셔야 하고 그와 소통을 많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어린 소녀에게 다양한 조언들을 좀 해줬는데 자신을 더 나아지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라. 존경하는 멘토를 선택하고 그들의 습관을 배워라. 높은 초봉을 쫓지 말고 배움을 쫓아라. 돈이 문제가 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을 해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끌어내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이미 게임에서 이긴 것과 같다. 그리고 운이 좋다면 일찍 당신의 열정을 찾아라. 그것이 진정한 승리다 라는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행복한 사람들이 더 오래 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리스크 테이킹 하지 말고 돈을 빌리지 말고 너무 쓸데없는 주식들 너무 이상한 주식을 투자하면서 더 큰 바보에게 내가 넘겨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봐도 쓰레기 같은 주식들 쓰레기 같은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잊어버려라 제발 뭐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딱 한 번만 부자가 되면 된다. 요거 사실 You only have to get rich once라는 표현을 찰리 먼거도 사실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런 좀 뉘앙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찰리 먼거 얘기도 갖고 와봤는데 2023년 10월에 했던 얘기인데 첫 번째 1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죠. 요 정도를 모으는 게 정말 힘들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라고 찰리 먼거가 예전에 강조를 했었어요. 무엇을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걸어 다니고 그러니까 교통비 쓰지 않고 할인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라고 해도 일단은 어떻게든 10만 달러를 손에 넣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10만 달러만 일단 넘기 시작하면 1억 5천만 원, 1억 4천만 원만 넘기 시작하면 부는 스스로 쌓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10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모멘텀입니다 라고 하면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할 수 있다는 증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경제 혼란 최근에 주가 트럼프가 말하면서 주가가 엄청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을 하긴 했는데 버핏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만하죠. 버핏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공황 때 태어났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보고 닷컴 버블도 봤고 오일 쇼크도 봤고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버핏 입장에서는 nothing이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극적인 장도 아니었어. 지난달 극적인 베어 마켓도 아니었어. 이런 얘기하면서 만약에 주식이 15% 하락했는지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다른 종류의 투자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내일, 다음 주, 그리고 다음 달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일, 다음 주, 다음 달에 사업이 비즈니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은 이야기하기는 쉬운데 사실 그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집착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죠. 저도 새겨들어야 될 얘기 같고 또 구독자 분들도 새겨들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핏은 또 나는 수년간 많은 사업회를 접해왔고 본성상 다소 비판적인 편입니다. 항상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찾고 있고 그것이 바로 투자에 포함된 부분인데 당신도 항상 투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도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스스로 물어야 한다는 버핏의 꿀팁도 하나 전해보고요. 시스템이 정교해질수록 요즘 시대 같은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충격은 더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그게 주식시장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에너지를 집중할 만한 좋은 곳이기도 한데,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패닉에 빠지고 상승할 때 지나치게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나쁜 곳이기도 합니다. 비판하려는 건 아닌데, 사람들도 감정적인 존재라는 거 잘 알지만, 하지만 투자를 할 때는 그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라고 버핏은 강조를 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10빌리언 달러, 한 14조 원, 15조 원 정도 기회가 있어서 최근에 썼다라고 했는데, 무엇에 썼는지는 밝힐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보면 재미가 있겠네요. 또한 언제나 그렇지만 버핏은 미국에 하락 배팅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예외주의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미국에 대한 나는 믿을 거야, 미국 믿을 거야 라는 그런 버핏의 생각을 또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14세 소녀, 홍콩에서 온 소녀가 질문을 했는데, 그렉 에이블처럼 버크셔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글로벌 10대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버크셔의 직원이 되고 싶다,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렉 에이블, 버크셔의 2인자죠.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버크셔의 차기 CEO, 이제 내정자인데 아마 연말이 되면 버크셔의 CEO가 될 바로 그렉 에이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버크셔와 함께하고 싶다고 한다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좋은 워크에식과 좋은 태도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버핏은 언제나 그렇지만 호기심을 갖고 많은 책을 읽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자, 또 투자의 꿀팁이어서 갖고 와봤는데, 버크셔의 2인자 그렉 에이블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버크셔가 상장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비즈니스의 일부를 소유한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고요. 우리는 회사의 장기 전망 5년, 10년, 20년 후를 강하게 이해할 때만 투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가장 비관적일 때 우리는 최고의 거래를 할 것입니다 라고 버핏은 말했어요. 항상 버핏이 하는 말 있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탐욕스럽게 행동해라, 뭐 이런 버핏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이제 그 말을 또 한 번 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금융적인 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만약에 다음 주에 버크셔가 50% 하락을 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환상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버크셔가 벌어들이는 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할 것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고맙다, 최고 버핏아 하면서 사면 된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버핏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버핏이 다른 회사의 CEO들에게 던진 두 가지 질문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적을 때 그 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CEO들을 만나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10년 동안 무인도에 갇혀 경쟁사 중 한 곳에 주식만 소유할 수 있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하실 거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음 반대로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이 한 경쟁사의 주식을 공매도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당신의 순자산을 걸어야 한다면 어느 회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경영자는 경쟁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산업에 대해 다른 어떤 것들보다 더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자, 이거는 우리도 투자자로서 항상 스스로도 해야 되는 질문이고,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또 질문이 아닌가, 또 하나의 투자 꿀팁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요. 자, 또 13살 귀여운 꼬마가 나와서 질문을 했는데, 고등학교의 어떤 수업과 활동들이 버핏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영향을 주었는지 물었는데요. 자, 버핏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아버지가 투자업에 있던 것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와 점심을 먹고 또 투자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오마하의 공립도서관에 있는 모든 투자와 관련된 책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호기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버핏이 강조하는 거는 자신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감 능력을 가진 선생님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 학교를 거쳤는데 그럴 때마다 한두 명의 좋은 선생님을 만났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찍이 저와 잘 맞는 분야를 찾을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쓰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라는 책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1만 시간의 법칙,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다만 버핏은 그것을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은 제가 만약 탭댄스에 10,000시간을 쓴다고 해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추는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은 토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춤추는데 소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벤자민 그레엄의 책을 읽는데 1만 시간을 쓴다면 저는 매우 똑똑해질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는 투자와 또 독서에 그리고 이해에 소질이 있음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다른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을 못하겠지만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잘하는 것을 찾고 자신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배우고 싶은 그런 선생님을 찾게 된다면 그런 선생님에게 가면 됩니다. 그들은 어린 학생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선생님이었죠. 컬럼비아 다닐 때 만났던 그레이엄과 도드에게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의 이 투자학을 거의 정립했다. 금융을 정립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두 거장인데 이분들한테 가서 직접 배웠다.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버핏이 이제 도지라고 일론 머스크가 있는 그 정부 효율 부서죠. 이제 요 부서와 정부의 부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는 대략 7%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마도 3%의 적자가 지속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통제 불가능한 지점에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정부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이 일이 하고 싶지는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테슬라와 관련된 질문, 머스크와 관련된 질문, 뭐 이거 직접적인 건 아니고 간접적인 질문이지만 보통은 버핏은 조금 좋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편이죠. 자, 그리고 또 버핏은 하하하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나머지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을 설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또 트럼프 얘기 안 하면서 트럼프 얘기를 까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으니까 전 세계한테. 자, 그러면서 버핏이 할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내일 이사회 미팅을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시간이 왔길래? 버크셔 해서웨이의 2인자인 그렉 에이블이 연말에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에너지 CEO이기도 하고 버크셔 비보험 사업부의 부회장인데 뭐 계속 말은 많았고 또 버핏이 주주서원 같은 데서도 그렉 에이블이 이제 뭐 후계자 같은 그런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들을 누누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거 자체가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거를 갑자기 발표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었죠. 왜냐면 또 1년 더 하고 2년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버핏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연말에는 그렉 에이블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가 될 거다. 자신의 자리를 이어 맡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저한테도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버핏은 여전히 자신이 주변에 머물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그렉 에이블에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CEO니까 미국에서 참고로 CEO는 바지 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최종 결정권자예요. 그래서 아마 버핏도 직위가 사라지고 나면 아마 뭐 이사회에 들어가는 정도로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사실상은 이제 데일리 오퍼레이션에서는 빠지는 거고 뭔가 큰 결정할 때 뭐 그렉 에이블이 버핏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 정도 포지션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그 버핏이 이제 얘기하기를 그렉 에이블도 지금 이거를 이 순간에 선언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렉 에이블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해줬대. 버핏이 그냥 내가 지금 바로 얘기한 거야. 사실 이거 그렉 에이블도 몰라서 깜짝 선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사회 멤버들도 버핏의 자녀들 외에는 몰랐다라고 합니다. 버핏은 당연히 버크셔의 주식을 한 주도 팔 의사는 없지만 그리고 이 주식은 점차적으로 나눠줄 것이다. 지금도 버핏이 계속 버크셔 주식을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이 막 요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향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coming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기립박수를 엄청나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막 다 쳤어요. 옆에 그렉 에이블도 이제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막 쳤는데 자 박수를 치니까 이런 열광적인 박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좋게 해석할래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개그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굳이 설명을 풀어서 해보자면 하나는 버핏 그만둬서 잘 됐다
야 CEO 밖에서 너무 신나라는 박수. 그러니까 요 유머죠. 나머지 하나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듯이 나머지 하나의 의도는 버핏 진짜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고 버크셔의 주주들을 위해서 너무 수고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의 박수겠죠. 당연히 후자의 박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끝까지 농담을 포기하지 않는 버핏의 마지막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이렇게 하나의 시대가 저물어 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공도 투자가 아니고 뒤늦게 투자에 입문했지만 워렌 버핏은 정말 저의 영웅이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뭐 자산 배분 투자보다도 훨씬 더 종목을 분석하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런 저의 기본적인 철학은 버핏의 영향을 저는 훨씬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같은 시대에 살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많은 투자자들에게 정말 좋은 영감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올해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를 가려고 했고 참고로 저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기 때문에 정말 가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못 가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오마하에는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참 많이 아쉽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저는 버핏에게 이렇게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줘서 정말 좋은 롤 모델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로 마무리를 하고 싶고요. 저는 또 투자 관련된 블로그를 작성하고 있고 또 투자와 관련된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